오늘만 하다 말 건지 계획이 있는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빠남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사실 정부 지원 사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 제가 사실 청년 창업 사관학교를 했다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부 지원 사업을 제가 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제 초기에 창업을 준비하시거나 정부 지원 사업의 사업 계획서를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저한테 사업 계획서를 쓰는 팁이나 아이디어를 검증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의를 많이 주시고 계세요. 사업 계획서를 이제 준비할 때 신경 써야 될 7가지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쇠박치, 가장 첫 번째로 신경 써야 될 것은 바로 대표자, 그 대표자 이력인데요. 대표자 이력이 이제 화려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아이템이 왜 내가 왜 이 문제점을 깨닫고 그래서 내가 이걸 왜 바꾸고 싶고 내가 이걸 왜 하고 싶고 이제 이거에 대한 모든 시발점은 대표자거든요.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걸 했는데 어떤 연결점이 이 아이템과 있어서 왜 내가 이걸 해야 된다 라는 걸 이제 먼저 어필을 하시는 걸 가장 먼저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바로 서비스가 기반이 되는 하나의 솔루션인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낸 그 해결 방안이 뭐냐, 바로 가장 확실하게 대표자 이력 다음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3번으로 얘기해야 될 건 바로 이 해결책이 기존에 있던 것과 어떻게 다르냐, 이게 차별점이거든요. 이게 왜 다른지에 대해서 기존 서비스 대비 뭐가 나은지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여기서 매력을 잃어버리겠죠. 근데 4번, 땅 파서 장사할 수는 없잖아요. 시장이 있어야죠. 이 제품의 시장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간단히 말할게요. 내가 하나를 팔려고 해요. 하나를 만들었어요. 문제점이 있어. 문제점을 해결했어요. 자, 근데 이걸 팔 수 있는 시장이 10명뿐이라면 내가 벌 수 있는 돈은 그 10명에 한정이 되어 있겠죠. 그게 10,000명이라면 그게 다가갈 수 있는 시장이 점점 더 넓어져요. 시장이 넓어야 이 사업이 확장을 하는 거고, 수요를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명확하게 타겟 분석하셔야 되고 구체적으로 잡으시는 거 추천드려요. 내가 하려는 분야의 시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장이 예를 들어 뷰티 시장이면 국내 뷰티 시장이냐 동남아 뷰티 시장이냐, 최종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실제 시장의 규모를 한 3년 정도, 최근 3년 정도는 조사를 하셔야 되고요. 내가 좀 더 구체적인 걸 할 거잖아요. 자, 이거 뷰티예요. 그럼 스킨케어면 스킨케어, 색조면 색조. 시장마다 거래액이 다르단 말이에요. 실제 그 거래가 얼만큼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거를 내가 B2B로 팔 거냐 B2C로 팔 거냐에 따라서 그 고객 숫자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맥시멈으로 갈 수 있는 시장과 실제 타겟해서 도달할 수 있는 시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석을 하신다면 어느 정도 사업 계획서 안에서 이 사람이 정말로 자신의 아이템의 가능성을 제대로 검증하고 있구나 라고 어필이 될 수 있어요. 내가 하려고 하는 곳에 분명히 누군가는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경쟁사에 대한 분석이 되게 중요한데, 잘 봐요. 이런 걸 많이 물어보세요. 아무도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새로 하려고 그래요. 근데 경쟁자는 있어, 시장에. 여기서 딜레마는 뭐냐면요, 이렇게 바로 물어봐요. 자, 경쟁자가 이미 있는데 이걸 안 하고 있잖아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두 번째, 자, 그러면 오케이, 이게 어려워서 안 했다고 쳐요. 그러면 지금 본인께서 이걸 만들어서 어느 정도 키울 거예요. 근데 이걸 해결한 방법을 시장에 나오는 순간 이쪽은 깨닫게 될 텐데, 그럼 이미 잘하고 있는 곳에서 돈을 더 써가지고 내가 더 투자를 해가지고 그 유저를 끌어오거나 그걸 카피하면 어떻게 대응하실 거냐. 나의 경쟁사와 내가 왜 다른지, 어떻게 다른지 먼저 인식하고 있어야지 어느 순간에서든 준비부터 대응 방안을 생각하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사 분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사업계획서에 항상 경쟁사 분석을 제대로 이제 하기를 사람들이 많이 말하죠. 오케이, 그러면 자, 너는 그럼 서비스가 출시됐어요? 이거를 어떻게 홍보할 건데? 사실 우리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광고, 홍보, 마케팅이잖아요. 고객에게 아무리 도움이 되는 걸 만들었어도 이게 알려지지 않으면 쓸모가 없어요. 즉 나의 아이템의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요,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소비해줘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지지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 마케팅이라는 걸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건 지금 내가 만들고자 하는 이 아이템의 메시지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달을 할 것이며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시킬 것이며,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지지를 일으켜내고 그게 매출 상승으로 어떻게 이어지게 만들 것이냐는 어느 정도 일정한 전략이 필요한데, 근데 제 경험상 마케팅 홍보는요, 그냥 이렇게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을 어떻게 이용해서 이 제품이 빠르게 알려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계획이다. 그러니까 본인의 파트너 아니면 본인의 네트워크, 이거를 많이 어필을 하세요. MOU라는 게 뭔지 아세요? 업무 협약 협정이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업무적으로 제휴를 맺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이걸 알리겠다,
이런 걸 마케팅 홍보 쪽에 많이들 실어 놓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없으시다면 계획을 적으시는 게 좋겠지만은 주변에 분명히 내가 이거를 알릴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아니면 지금 나와 있는 전략을 어느 정도 내 아이템과 잘 맞게 스토리를 만들어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피봇을 되게 많이 해요. 계속 아이템이 바뀌어요. 하지만 사업 계획서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을 되게 많이 물어봅니다. 시작과 끝을 어디서 어디까지 보고 있고 이게 되든 안 되든 나는 이게 정말로 확장성이 있다고 보는지, 그리고 난 이거에 대해 구체적인 정말 성장 계획을 갖고 있는지, 오늘만 하다 말 건지 되든 안 되든 저기까지 밀고 갈 큰 그림을 갖고 있는지, 그걸 어떤 시간적인 순서로 단계적으로 풀어나갈 건지 계획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디테일한 부분도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계획은 비전이에요. 그 회사의 비전을 잘 세워두라. 이제 이런 쪽으로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요 정도 7가지가 사실 사업계획서에 어떤 형식으로 주든 간에 이거의 준비가 딱딱딱 되어 있으면요, 갖다가 붙이면 돼요. 그리고 새로운 정보가 나올 때마다 업데이트를 하면 되고요. 아시겠지만 2월, 3월, 4월 앞으로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정부 지원 사업이 나올 거예요. 이번 영상을 보시고 좀 요 부분에 맞춰서 한번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체화시켜 보시는 게 어떠실까 좀 제안을 드리고요.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는 K-스타트업 콘텐츠진흥원이나 창조경제혁신센터나 창업진흥원, 코트라 각 부처별로 또 이제 공고가 올라가거든요. 필요하신 정보는 항상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보시는 것. K-스타트업을 가장 눈여겨보시면 돼요.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성공적으로 정부 지원 사업 지원해서 이제 여러분들 아이템을 잘 표현할 수 있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